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인문학 스피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최세희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통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공감 스피치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와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잘 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감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거나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저녁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강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저도 힘들지만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도 힘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의 마음도 열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공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학생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나요? 어제 동생이랑 싸우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서 혼자 영화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랑 왜 싸웠어? 너 너무 속상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화 뭐 봤어? 다음에는 같이 보자. 무슨 영화 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상대방의 감정이 궁금해서 감정이 먼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요. 누군가는 상대방의 사실이 중요해서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되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감정이 중요한 친구와 사실이 중요한 친구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 감정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이 감정이 중요한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공감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아이에게 공감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나서서 그 모습을 도와주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은 레몬 사진입니다. 우리가 레몬 사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레몬을 먹는다라고 상상해보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레몬의 시큼함이 느껴져서 표정이 찌푸려지거나 아니면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떠신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하는 사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떠신가요? 뭔가 이겼으면 좋겠고 덩달아 같이 긴장되는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시죠? 또 한편으로는 선수가 막 달려갈 때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영화관인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덩달아 긴장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학교 폭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해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가해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해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더니 훨씬 학교 폭력이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이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감정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뉴런을 의미합니다.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아기 원숭이를 안고 혀를 내밀고 메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원숭이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똑같이 혀를 내밀고 메롱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감하는 능력이 있구나.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뉴런에는 3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 발달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기술 습득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배우기인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 발달입니다. 거울 뉴런을 설명하면서 아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원숭이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였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언어를 배울 때 양육자의 말투나 표정, 말소리 등을 따라하면서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발달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운동기술 습득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 해보고 모방해 보면서 그 운동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 또는 행동을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모방해 보기도 하면서 내 것으로 습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회성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 동기를 이해하면서 그 사회성을 획득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 공감 능력이 타고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감정 확인하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세 번째는 공감을 표현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감정 확인하기인데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면 상대방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보기 이전에 내 감정, 내 마음, 내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 등에 집중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즐겁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화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하다고 느끼고요. 상대방도 이렇게 느끼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감정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내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입장 등에 대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공감 지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감 지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상대방이 보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마음 공감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공감 지도를 가족끼리도 한번 해보고요. 또 주변 친구들과 함께 해봤을 때 관계가 정말 개선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던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지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을 정해놓고요. 그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할까? 평소에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 사람은 이럴 때 무엇을 느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소에 이 사람이 많이 듣는 것은 무엇이지? 과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보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여기에 적어 보면 되겠죠. 네 번째는 말과 행동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그 사람은 평소에 무슨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적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공감 지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일지를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은 평소에 가족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끔 남편 생각도 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메뉴나 아니면 자녀들의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많이 듣는 말은 엄마 내 필통 어딨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것 같고요. 또 배고프니까 밥 줘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는 것은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가끔 홈쇼핑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단풍 아니면 눈이 하얗게 내리는 모습들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봤더니 얘들아 밥 먹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얼른 일어나 이러다 지각하겠다 라는 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 우리 아들 최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공감 지도를 완성해 봤는데 이 가운데 누굴까요? 맞아요. 엄마에 대한 공감 지도를 완성해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 봤는데 여러분도 내가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정하고요. 그 정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 꼭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또 친구와 요즘 좀 공감이 잘 안 되고 많이 트러블이 많다라고 하면 친구와도 함께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